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지수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의 성질도 지수 법칙과 관련해서 학습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잠깐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지수 법칙에서 어떤 것들 내용을 좀 배우셨냐면요. 자, 첫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었죠. 자,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그러면 봐봐요. A라는 거를 한 번만 곱했을 때 이건 당연하게 A 자신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의 A는 임의의 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어떤 내용 볼 수 있냐면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했다고 쳐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로 됐을 때는 M과 N을 더했었죠. 비슷하게 이때는 나누어 보면요. 이때는 나눌 때는 빼기로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A의 M제곱이라는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바깥에 N제곱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곱하기 돼서 M과 N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 더 잠깐 떠올려 볼게요. 봐봐요. 자, 로그 2의 4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4라는 건 뭐냐면은 2가 4가 되기 위해서 몇 번 거듭 제곱해야 되냐.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2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지 이 4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계신 것처럼 2의 제곱은 4이죠. 따라서 이 값은 2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또는 한 번 더 얘기하면요. 로그 2의 5라고 하면요. 이 값에 대해서 그냥 별표라고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별표라고 하면 이거의 이 별표 의미가 뭐냐면 2에다가 별표를 지수를 하게 되면 5가 된다라는 의미까지 되겠습니다. 이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내용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조건이 있는데요. 자, A라는 게 뭐냐면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A는 1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M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N이라는 게 있는데 둘 다 0보다 크게 됩니다. 실제로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뭐냐면은 로그에서도 미세에 대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에서도 이쪽에 있는 이 조건은 뭐냐면은 진수에 관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1번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자, 로그 A의 1은 0이다. 또는 로그 A의 A 값은 1이다. 자, 봐봐요.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좀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A에다가 어떤 제곱을 해야지 이 값이 1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이쪽에 들어갈 값은 실제로 0이죠.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어떤 로그가 정해지더라도 로그 뭐의 1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1도 또는 로그 뭐 3.4의 1도 어떤 거 관계없이 그냥 이 진수 부분에 1이 있다고 하면은 이 값은 0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여기 부분도 보시면요. A가 이 의미부터 보세요. A가 되려면은 이쪽 위에 지수를 뭐를 갖고 와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실 수 있죠. 그냥 1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이제 로그에 A의 MN이 지금 진수로 들어와 있고요. 이게 지금 결론을 좀 보시면 좀 편한데요. 결론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나눠지냐면은 이 밑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밑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 표시한 이 부분, 이걸 우리는 진수라고 했죠. 진수가 하나씩 곱하기로 된 게 플러스로 나누어진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랑 동일해요. A의 X라는 걸 계산했을 때 M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Y라는 걸 계산했을 때 N이 된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요. 봐봐요. 자, 이쪽에 있는 이게, 이 우측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X인 거예요. 여기가 Y인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X 더하기 Y를 했잖아요. 그럼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의 X 더하기 Y는 M 곱하기 N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지수 표현 돌려보세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로그에 a가 mn이 되려면 이 값은 x 더하기 y다. 근데 이 x 더하기 y가 뭐였죠? x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있는 요 x는 요 위로 잠깐 올라올게요. x는 로그에 a가 m 되는 값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 y는 뭐냐면은 a가 n이 되는 요 지수 값을 y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써주시면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가정은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신 거는 이 2번과 같은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형태냐면요. 똑같이 a인데요. 이거를 뭐로 썼냐면은 m분의 m과 같이 분수 형태로 썼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거를 분자에 있는 걸로 빼주시면 돼요. 무슨 말은 봐봐요. 그냥 분리한다고요. 로그의 a의 m 빼기 로그의 a의 n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비슷하니까 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더 넘어갈 수 있냐면요. 봐봐요. 자, 이제 이렇게도 보고 싶은 거예요. 로그 a의 m의 k제곱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자, 밑에다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x라고 해서 x를 먼저 둬볼게요. x는 로그의 a의 m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로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요걸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수 표현으로 고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 값은 a의 x제곱이 m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실에서는 이렇게 m의 k제곱이라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쪽에 뭘 하면 될까요? 둘 다 k제곱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써볼게요. 이제 다 써보시면은 이거는 a의 xk, 여기는 m의 k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해석하는 작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m의 k제곱이 되려면 지수를 몇 번 곱해야 되냐면 이거를 xk번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다시 쓸게요. 로그 a의 m의 k제곱은 이 값은 xk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이 xk에서 x가 뭐였냐면은 k 곱하기 로그 a의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4번에는 요 사실 있잖아요. 요 사실에서 이 지수 있잖아요. 이 지수가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k라는 지수가 앞으로 쭉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이건 특히. 그래서 k의 로그 a의 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동일한데요. 로그에 a에 이번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m이 있다고 해보시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데 이번에 t가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나오시냐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분모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분의 1에 로그 a의 m이라고 제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이거 내용만 설명하게 되면은 선생님 이거 문자만 나오고 수학 숫자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어려워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과정을 문제에 적용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 보시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